안녕하세요. 인생왕 라이프킹입니다. 아침에 우편함에 뭐가 꽂혀있길래 반가운 편지인가 이렇게 봤는데요. 자동차세 내라고 우편물 온 거 있죠. 아주 그냥 세금이 내야 될 건 많아요. 한 1년치 이렇게 한 번에 내면 좀 할인해 주는 거 아시죠? 한 10% 가까이. 예, 많이 활용하시고요. 고세금, 저금리 시대에 과연 재테크, 새테크가 과연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1월이나 2월 뭐 이쯤 되면 연말정산 마무리하고, 쟤는 뭐 환급을 많이 받았네, 나는 토해냈네, 아이고 부러워라, 뭐 이러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,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환급을 많이 받으시려면 저처럼 애를 3 이상 낳으시면 됩니다. 이럴 때 원래 막 이렇게 하면서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편집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. 연말정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, 공제 많이 받으면 좋죠. 예,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강력한 방법, 바로 연금저축입니다. 예, 아시다시피 뭐 노후 준비도 되고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세액 공제라 그러죠.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제일 쉽게 챙길 수 있는데,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요. 왜냐면 대부분 거의 한 8, 90%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보험 상품, 나는 보험에 안 했는데 은행에 했는데요, 이런 분들도 자세히 보면 은행에서 하는 방카슈랑스, 보험 상품이죠. 결국 그걸로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. 진짜로 은행에다 한 케이스는 이제 연금저축 신탁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, 연금저축, 보험, 신탁, 그 다음에 펀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하는 게 펀드,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, 연금저축 보험은 당연히 보험사예요.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똑같아요. 세액공제 받는 거는 본세 기준으로 뭐 12% 내지는 15% 환급받을 수 있고요. 요즘 이제 IRP라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좀 더 한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죠. 개인연금으로 400만원, 연한도 400만원, IRP로 뭐 300 더, 아니면 그냥 IRP로 연 700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, 뭐 어디다 뭐 뭘로 하는 게 제일 좋냐, 네,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. 10원 한 장 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. 일단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1원을 더 줘요. 그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증권사 쪽을 추천드립니다. 무조건이에요.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다른 보험사나 뭐 은행 신탁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 쌓여있는 그 평가금액 그대로 넘어오고요. 뭐 해지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보험사의 경우에 보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야 돼요. 그러면 하다 보면 중간에 좀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지출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달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,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, 보험 상품은 매달 내야 되는 돈을 안 내게 되면 실효가 나요. 2달 연속 안 내면. 근데 증권사 상품은 자유예요. 매달 내가 내도 되고, 그냥 안 내다가 마지막에 그냥 400 한도로 내도 되고, 그냥 50만 원만 내도 되고, 맘대로예요. 그 대신에 뭐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. 그러니까 금액의 자유가 있다. 전에 제가 다녔던 직장의 경우에 뭐 백화점 다녔는데 1월달하고 7월달이 보너스를 받는 달이었어요. 그러니까 성과급. 그러면 보통 12월 그리고 여름에 뭐 돈 쓸 일이 많잖아요. 아니면 뭐 괜히 막 써요. 그거 나올 걸 기대하고. 그러면 괜히 안 써도 될 지출을 막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보너스 받은 거 막 흥청망청 그냥 카드값으로 그냥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게 매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매달 안 내도 되는데, 그런 거 보너스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 쪽에다 내면 굉장히 좋죠.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비를 내가 안 하게 되죠. 텐션이 걸려 있으니까, 그걸로 무조건 내야 되니까, 그냥 내기로 했으니까. 예,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다. 왜냐면 매달 만약에 34만원,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. 33, 34만원 많이 하는데 연 400 채우려고, 그거를 차라리 다른 더 좋은 가치 있는 데다가 쓰시든 뭐 저축하시든 투자하시든지 하고,
이 연금저축하는 건 그런 성과급이나 다른 걸로 일단 모은 다음에 그걸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적기에 자기가 원할 때 낼 수 있다. 원하는 금액을 낼 수 있다.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. 자,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납입 기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증권사는 뭐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납, 뭐 20년 납, 뭐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증권사는 그게 없어요.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. 낼 때까지 내고 연금 개시할 때 개시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험사 상품처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그때 딱 은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 노동소득이 근로소득이 끝나는 시점이랑 이 연금 납입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면 기간이 남아서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그러면은 괜히 쓸데없이 이 기간 동안 돈을 내야 이게 유지가 될 거고요, 상품이. 또 만약에 그게 안 맞고 내가 은퇴를 아직 안 했어. 근데 납입기간이 끝났어. 그러면 그때 또 뭘 새로 들어야 가입을 해야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때 가입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처음에 그때 들었던 것보다 뭐 이자율이나 뭐 조건이 좀 더 안 좋을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. 그럴 바에 처음부터 기간을 완벽하게 내가 정말 은퇴하는 시점까지 딱 낼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. 그러면 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겠죠. 세 번째는 관건은 수익률입니다. 은행, 보험사 다 금리예요. 그리고 변동금리입니다. 연금저축 상품, 세제 혜택을 받는 이걸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리 확정형이 없어요. 대부분 다 금리 변동금리밖에 없습니다. 아시다시피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뭐 가입할 때 금리가 뭐 3%대다, 뭐 2%대다, 뭐 이럴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10년 후, 20년 후, 30년 후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는 바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. 물론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.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뭐 1.5%, 좀 높은 거는 옛날에 가입한 건 뭐 2.0 이런 것도 있습니다. 2.0이 좋다.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대부분 1.5, 요즘엔 1.0 아니면 최근에는 가입 후 10년 이후 0.5 뭐 이렇게 최저 보증이 되거든요. 그러면 거의 나중에 돈을 다 쌓아 놓고 나서 복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때 이자가 낮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.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야 되는데. 그래서 차라리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증권사 상품으로 해서 젊을 때부터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자. 나는 그런 거 너무 간이 작아서 안 되는데요. 마이너스 나면 어떡해요? 이러신 분은 좀 안정적인 거, 뭐 채권형이라든지 뭐 안정 혼합형 상품 이런 게 있어요. 좋은 게 있는데 TDF라는 게 있습니다. 타겟 데이트 펀드. 이건 뭐냐면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세쯤 될 것 같다.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5년이다. 그러면 TDF 2035형 뭐 이런 연도로 해서 몇 형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은퇴 시점이 가깝다. 뭐 2030형 뭐 이런 게 있고 더 먼 게 있죠. 2045형 뭐 이런 게 있겠죠. 가까운 거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굴립니다.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 비중이 그러니까 안전자산하고 좀 공격형 자산이 비중이 좀 높게 시작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.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. 이걸 알아서 이 비율을 조정해 줍니다. 좀 멀게 잡은 거는 처음에 조금 공격형 비중이 크고 점점점 공격형 비중이 줄어들겠죠. 안전형 비중이 커지고. 그럼 뒤에 가서 반토막 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뭐 몇 세 될 때 점점 이걸 줄여주고 내가 수동으로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TDF에 요즘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그래서 수익률도 꽤 잘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은 이제 뭐 외환, 달러라든지 아니면 미국 채권, 미국 주식 이런 쪽도 섞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땐 달러 환율이 내려가고요. 주식시장이 떨어질 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서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잘만 이걸 하면 진짜 꽃놀이패예요. 여기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하니까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이걸 잘 할 수 있으시다면 아니면 자산을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있는데 자세한 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할 점
나는 평생토록 이 연금을 종신 수령하겠다. 죽을 때까지 받겠다. 이런 걸 원하시는 분, 다른 연금은 따로 없으신 분, 이런 분은 만약에 기존 갖고 계신 연금저축이 생명보험회사다, 그러면 유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환갑을 뭐 2번 이상 치른다고 했다. 뭐 138세까지 산다. 뭐 이런 얘기 했다. 그러면 정말 난 그걸 믿고 그게 맞는 것 같다? 그러신 분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걸 오래 받아서 정말 많은 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유지하시고요. 받을 때 5.5%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. 물론 늦게 받으면 세율이 좀 낮아지긴 하는데 5.5%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젊을 때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. 약간 조삼모사격이긴 한데 뭐 이왕이면 내가 종신토록 계속 받을 플랜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건 차라리 비과세 상품을 해서 쭉 깔아놓는 게 더 나을 수 있죠. 세금을 하나도 안 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연금저축이랑 그러니까 세액공제형 연금저축 상품이랑 비적격인 세액공제 안 되는 비과세 상품을 같이 가져가셔서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좋죠. 예를 들어서 좀 젊은 노후에 내가 좀 즐기는 인생에 쓰겠다. 이건 연금저축. 이걸로 해서 뭐 종신토록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, 나는 정말 나이 들어서 쭉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고 장수에 대비하고 싶다. 이런 거는 비과세 연금, 개인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걸 다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 부분도 나중에 원하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400만 원 이상은 힘들다. 그런 분들은 IRP로 만들지 마시고 연금저축부터 우선 개시를 하시고 그쪽에 먼저 납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모로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좋아요. 뭐 수수료 구조라든지 뭐 나중에 돈 빼고 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더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세한 거는 직접 문의를 주시고, 제일 중요한 건 뭐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계속 이러고 뭐 해야지 하다가 그냥 보험사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몇 년 동안 흘려가면 남들은 주식으로 뭐 재미 봤을 때 본인은 그냥 1%대 이자, 2%대 이자 이렇게 그냥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옮겨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, 내가 좀 요즘에 주식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, 뭐 이런 분은 좀 안정적인 거 중심으로 채권형이나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, 자세한 건 그쪽에 상담 받으실 때 얘기를 하시든 뭐 연락을 주시든 하시면 제가 뭐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라이프 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